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박의 김종태입니다. 고 백남기 농민이 거리로 나온 이후 쌀 수입을 포함한 정부의 쌀 수급 관리가 문제였습니다. 올해도 풍년이지만 농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햅쌀 산지 가격이 21년 만에 13만 원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정치계와 농업계에서는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풍년과 소비 감소 등을 쌀값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쌀값 안정을 위해 우선 쌀 초과량 전량을 연내 수매하고 올해 절대 농지 해제를 밝혔습니다. 오늘 MBC 토론 갑론을박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가을 수확기 쌀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대책과 농도 전남이 농업을 지키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패널 소개합니다. 정인화 국회의원입니다. 강성채 순천농협조합장입니다. 정홍균 전국쌀 생산자협회 광주 전남본부 곡성군 지부장입니다. 참석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정인화 의원님, 네. 연이어 풍년을 맞고 있지만 농민들은 풍년이 반갑지만은 않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20년 전보다 낮은 쌀값 때문이겠죠. 그래서 쌀값 폭락으로 국회에서도 대책위까지 꾸렸다는데 전국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축복이 돼야 할 풍년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 때문에 저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쌀값을 보면은 12만 9,600원으로 20년 전 쌀값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우려가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쌀값 폭락을 예견하고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지난 9월 달에 쌀값 안정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국민의당 차원의 쌀값 안정 대책 7가지를 정부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순천에서도 이미 수매가 시작됐죠, 조합장님? 네, 그렇습니다. 현재 쌀값 시세 어떻습니까? 지금? 예, 저희 농협에서는 현재 조곡으로 출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세가 얼마인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주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34,000원에서 35,500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홍균 지부장님, 네. 전국적으로 풍년이라는데 전남 지역의 경우 올 가을 추수철에 비가 자주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벽에 싹이 나는 수바라 현상, 네. 이것 때문에 품질이나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전남 지역 벼농사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올해 수확기의 잦은 강우로 인해서 수바라 현상이 현재 전남 지역에서 확인된 6개 시군의 피해 면적이 1만 4천 헥타가 확인이 됐고요. 현재 나머지 지역은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바라 피해는 현재 조사된 것보다 3배 정도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수바라도 수바라지만 염실률 저하로 인해서 실제로 수확량이 통계청에서는 풍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장 농민들은 작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품질이나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서 좀 떨어져서 떨어진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거보다는 더 쌀값 폭락이 이제 더 큰 농민들의 시름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초과 생산량 일괄 수매 방침을 밝혔지만 쌀값을 안정시키기에는 또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의원님 맞습니까? 네, 문제는 지금 정부 재고미가 많은 상황에서 30만 톤이 아니고 지금 25만 톤 정도를 경량했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이 25만 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협 창고에 22만 톤의 2015년 산 쌀이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이 낮은 가격으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5만 톤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 쌀값 안정 대책위원회와 또 저는 지속적으로 22만 톤까지
시장 격리를 하는 것이 쌀 수급 안정 대책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농협에서 수매시 농민에게 우선 지급금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올해 순천농협의 우선 지급금 현황은 어떤가요? 예, 우선 그 수매 가격이 후에 결정이 되면 이제 정산을 해주기로 하고 등급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조곡 40kg 기준에서 36,800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 우리 전남 관내 농협들 상황을 보니까 대부분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각 그 지역별로 쌀값 지지를 위해서 2천 원 내지 3천 원 정도 더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달 통계청의 최종 생산량이 확정 발표되면 확정 수매 가격도 결정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 이제 관내에서 그 농협 RPC 평균 수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이런 우선 지급금이 지역별로는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현장에서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지부장님? 실제로 우선 지급금이 이제 사후정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운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현장에서 농민들이 우선 지급금이 결정되게 되면 거기에 농협에서 뭐 많이 줘야 한 2, 3천 원 이렇게 더 보태서 이제 사후정산을 하게 되는데 원래 본래 취지는 쌀 판매를 증진해서 증진된 소득을 농민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다시 환원하는 게 목적인데 실제로는 농협의 우선 지급금이 결정되면 일반 시중 상인들의 나락 가격이 거기에 맞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나락값을 떨어뜨리는 그런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선 지급금 지급이 오히려 나락값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네, 네. 지금까지 계속 그런 형태로 악순환 구조를 일으키는 그런 주 원인이 이제 우선 지급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그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최소 정부 수매가 수준은 보장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농가 소득을 보면은 약 3,495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농업 소득이 약 1,030만 원 정도 되고 1,030만 원 정도 되고요. 이 농업 소득 중에서 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이 농업 소득에서 차지하는 그런 그 비중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값 안정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조금 전 우리 정 지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지급금을 작년보다 7천 원이 낮은 4만 5천 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또 쌀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쌀 소득 보장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당 또는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정홍균 지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우선 지급금이 현실화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되겠고요. 특히 농협 역시도 시장 가격이 계속해서 추락하면 지난해 매입했던 구곡 가격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 지역 농협은 조곡 40kg에 4만 2천 원, 3천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수준이라면 창고를 정리해야 되는 이제 수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 상인들이 3만 3천 원에 지금 매입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얼른 계산해도 10,000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협도 그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꼴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작년도 매입했던 가격 정도는 유지를 하는 그런 가격 지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쌀값 폭락 대책을 마련한 촉구하는 규탄 대회가 전국 곳곳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데 그 쌀값을 보장하겠다는 그 약속 이건 이미 그 박근혜 정부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놨지 않습니까?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제도 국회 앞에서 쌀값 폭락에 항의하고 쌀값 안정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으로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겠다 하고 제시하면서 쌀값 21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현수막까지 건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쌀값 폭락 사태를 풍년과 쌀 소비 감소로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거는 정부의 대책 잘못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쌀 소비와 쌀 풍년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때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정부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남기 농민이 쌀값 폭락 사태를 막고 쌀값 안정을 촉구하는 그런 시위 도중에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부가 이 쌀값 안정을 위해서 얼마나 무대책하고 또 무능한지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강성채 종합자님, 예. 올해 그 쌀값 폭락으로 긴급 예산까지 편성해가지고 농가의 보유비 전량 매입을 추진해가지고 쌀값 안정화를 유도하는 지역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그 RPC라고 하죠, 미국 종합처리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미 재고 쌀이 굉장히 많다며요. 그래서 쌀에 이 받아들일 수 있는 쌀의 양이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재고 쌀이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농도 우리 전남에 농협들이 가지고 있는 구곡 재고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그 9월 말일자로 6만 8천 톤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4만 톤이 약간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년도 수매 물량에 영향을 줘서 금년 수매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농협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그 농협이 판매 가능한 물량만을 수매하려고 노력은 하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그 경영 여건, 내적 여건들이 아마 그렇게 팔 수 있는 양만 수매하도록 그냥 두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재고 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양곡 관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지부장님, 그 밥쌀 수입으로 재고미가 더 쌓여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1년에 그 의무 그 도입 물량이라고 해서 TRQ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약 41만 톤을 수입하고 있고 현재 공공비축미 및 그 농협에서 자체 비축하고 있는 재고미가 약 200만 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6만 톤이 수입쌀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 정윤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과잉 생산과 소비 감소를 그 쌀 대란의 주범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실상은 정부의 양곡 관리, 특히 재고 관리에서 문제가 생겼고 저희 전국 농민의 총연맹에서 작년에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의 재고 관리에 대해서 충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반드시 쌀값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세계 식량농업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적정 재고량의 2배를 초과하는 지금 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의 무능한 대책과 특히 양곡 관리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 2년, 3년째 지금 재탕, 삼탕으로 우려먹고 있는 무대책이 낳은 결과라고 농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대책을 지금 적절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정인하 의원님, 그 국회의 그 쌀값 폭락 대책위에서도 그 재고미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 이렇게 건의를 했죠, 국회에다가. 네. 근데 밥산용 쌀 수입 중단할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정 지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쌀 재고가 통계로 보면 175만 톤입니다. 이 중에서 밥쌀용 쌀이 수입된 쌀이 10만 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입 쌀이 46만 톤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값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밥쌀용 쌀 수입이다. 그래서 밥쌀용 쌀을 절대 수입해서는 안 된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 지금 수입용 쌀을 수입용 쌀 예산으로 3,87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의원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618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농해수위에서요. 이것은 결국은 밥쌀용 쌀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이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2014년 9월에 이미 밥쌀용 쌀 30% 수입 의무를 삭제를 했습니다. WTO에다가. 그리고 관세를 513% 물리겠다. 이런 이제 대책을 제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입 쌀 중에 밥쌀용 쌀이 계속 들어있어서 이거를 강력하게 지금 제지를 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근데 당장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기 어렵다면 재고쌀 소진을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는데, 대북쌀 지원이 끊기면서 재고쌀 문제가 또 더 커졌다고 하는데, 대북쌀 지원 현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정부는 대북 지원용 쌀은 있을 수 없다 하고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이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일견 그럴듯합니다만은 지금 올 8월과 9월에 북한에 대규모 홍수가 났습니다. 양강도와 그 두만강 일대에 정부 수립 후 최대의 물난리가 났다고 북한에서 발표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유엔 기구들 이게 앞다투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인도적인 gen지의 대북용 쌀 지원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에 3만 톤씩 그 원조를 하는 것에 비해서 수송비도 훨씬 적게 먹고 또 우리 북한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이렇게 살려낸다는 차원에서 대북용 쌀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저희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재고쌀 소진 방안의 하나로 또 묵은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할 계획을 또 정부가 밝혔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우리 수입쌀 중에 쉐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쉐미라는 게 말 그대로 갈아서 이제 사용하는 그 가공용 쌀인데요. 실제로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방안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을 포함해서 제3국 공여든 실제 현장에 있는 이 재고를 최소한 100만 톤 정도는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해야만이 가격도 지지하게 되고 또 차후에 재고 관리에 있어서도 유효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사료용 쌀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농진청에서는 사료용 쌀과 관련해서 GM비어 등 여러 가지 그 유전자 변형 별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사료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농진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유전자 변형 벼까지도 이렇게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물론 이제 사료용 쌀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고미를 줄이는 것이 결국은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데 대단히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쌀값 폭락으로 농민의 마음은 이제 타들어가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작년이나 올해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체감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 유통 형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국 유통 행태를 반드시 점검을 해서 부정 유통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보면은 수입산 쌀과 또 우리 국내산 쌀을 섞어서 파는 행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곡과 신곡을 또 섞어서 파는 그런 행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2015년 7월에 관련법을 정비를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정 유통 행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는 물론이고 농협 차원에서도 반드시 점검을 하고 부정 유통을 방지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그 재고미하고 일반 나락이 섞일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의도적으로 해곡과 묵은 쌀, 수입쌀과 국내산 쌀을 섞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쌀값 경쟁력을 위해 호남미 규제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합장님? 예, 필요하지요.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호남미의 정의 자체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호남미는 이품종 간에 섞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새일마, 해품, 새누리하고 그 황금누리 이거를 이제 섞어서 하는 것을 호남미라고 그러는데 생산 연도를 달리한 신구곡을 섞어서 이렇게 파는 것 그 자체는 금년 7월부터 정부에서 법으로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속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농협에서는 절대로 그 연산 섞어서 파는 일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나지요. 그런데 아까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그 시장에서 이 섞어서 파는 쌀들이 부정유통 단속이 되고 해서 그게 이제 보도되고 했는 것을 접했습니다만은 이게 강력히 단속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 농협이 운영하는 RPC에서는 상당히 그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 이제 나락을 수매할 때 품종 구분해 가지고 수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구분 수매를 못 하게 되면 그건 자연스럽게 도정할 때도 혼합 도정을 하고 그럴 때는 그 품종 표기를 못 하고 이제 팔게 됩니다. 근데 품종 구분 관리가 가능한 수매를 했을 경우 그것은 도정할 때도 이제 품종별 도정을 해 가지고 우리 그 표기를 품종 표기를 해 가지고 시중에 내게 되면 소비자들도 그걸 인정해 줘서 40kg 이렇게 보면 한 2,000원, 3,000원 정도는 더 받게 됩니다. 저희 농협이 이제 금년부터 우리 순천도 품종 그 구분 관리를 해가지고 품종 표기를 해서 출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쌀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그 쌀 가공 산업으로 쌀 소비를 늘리는 방법도 지금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는데 의원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쌀 소비량이 물론 대폭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80년도에 1인당 약 130kg였던 그 쌀 소비량이 현재 63kg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쌀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소비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쌀값 폭락의 원인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쌀 소비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쌀 소비량을 이 식품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대단히 소망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그 농식품에서 이 우리나라 국산 그 자재를 사용하는 비율을 봤더니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산 국내산 식품 비율을 높여라 하고 제가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요. 정부에서 앞으로 이제 그것을 규제하겠다는 얘기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쌀 소비가 많은 막걸리, 떡볶이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 국내산 쌀 소비 비중이 약 70%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떡볶이 같은 경우는 80% 외국산 쌀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국내산 쌀로 채워 나가야 된다. 그런 정책을 계속 수립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거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쌀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자금 지원 이것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어떻습니까? 생산 안정자금이 지금 전국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자치단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전라남도는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영 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가 지급한 액수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370억 정도, 농가당 한 5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북이 약 270억 정도, 경남도 2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농가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들이 이러한 경영안정 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쌀값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이 이제 쌀 생산량 조정에 맞춰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다른 작물 재배를 해서 쌀 생산량을 줄이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지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미 이번에 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다. 왜냐? 이미 생산 조정제라는 걸 도입을 해서 현장에서 시용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절대 농지를 유지해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결국은 있는 사람들이 농지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거고, 현재 정부의 대부분의 장차관들이 다 검증해 보면 부동산 투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실제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생산 조정제의 벼에 대해서만 지금 변동직불금을 주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타 작목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시행하게 되면 생산 조정제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이런 이제 현실적인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규제는 절대적으로 강화돼야 되는 상황이지 함부로 해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농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쌀 생산 조정제를 실시하겠다고 지난 10월 6일 날 정부가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밝혔습니다. 근데 이 쌀 생산 안정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지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통일에 대비해서 농지를 보존해 나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농지는 한번 축소가 되면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정 지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말하자면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절대로 농지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내놓았고, 또 그 점을 장관에게, 농식품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고하겠다는 답변도 받아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을 해서 농지 규모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합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 정 지부장님이나 또 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어떤 생산 조정해야 됩니다. 근데 진흥 지역을 해제해서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전년에 비해서 금년 2.6% 재배면이 줄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을 보면 매년 도시가 팽창하면서 주변이 잠식당해가지고 2%씩 이렇게 평균에서 줄었습니다. 거기다가 진흥지역을 해제해가지고 만약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면 의원님 말씀처럼 회복이 불가합니다. 만약 식량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농지로서 보존이 되면서 재배 면적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시책, 농정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그래서 결국은 조금 전에 제가 쌀 생산 조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농지 규모를 축소할 게 아니고 쌀 생산 조정제를 확대를 해서 부족한 사료 작물도 재배를 하고, 그리고 또 쌀 생산도 줄이자. 그래야 또 정부의 그 변동직불금 규모도 줄어듭니다. 올해 지금 변동직불금 규모가 원래 9,700억에서 약 5천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부 예산도 줄이고 또 쌀 생산도 줄이고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네, 거기 좀 좀 덧붙이자면 그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농지는 보존되면서 줄여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고 하면 저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 수입 대체 효과가 있는 사료 작물 있죠. 사료 작물을 재배를 하고, 그러면 사료 작물 농림부 쿼터로 1년에 100만 톤이 들어오고 돈으로 환가하면 5천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 쿼터 말고 비쿼터량 계산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료 작물 중에서도
이제 하기작으로는 수단 그라스나 옥수수, 그리고 동계에는 뭐 이탈리안 그라스랄지 이걸 재배하면 3기작 재배가 가능하고, 그렇게 했을 때 쌀을 재배할 때보다 다소 농가 입장 소득이 떨어집니다. 그 소득을 지금 현 양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기회비용 예산이 엄청나지요. 그걸로 그 차액을 직불 형태로 해서 우리 농가에게 보전해 준다고 하면 농가의 소득도 보전이 되고, 또 이게 위기가 왔을 때 바로 갈아엎고 그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 조합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쌀 생산 조정제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그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역시 소득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에 관련한 대책으로 지난번 저희들이 그 예산 심의를 하면서 쌀 생산 조정제의 보조금으로 약 904억 원 정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이 강제 증액을 시켰고, 이것이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은 쌀 생산 조정제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풍작시에 넘쳐나는 거 시장 격리해가지고 그 쌀이 어디로 갑니까? 네, 우리 국내에 있습니다. 그게 가격에 미친 영향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이 재배, 그러니까 생산 자체를 줄여야 되는데 자꾸만 얘기가 됩니다만은, 그런 일들을 뭔가 이 전남, 충남, 전북 순일 겁니다. 재배 면적 도당. 그러면 많이 재배한 주산단지 도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그 평가를 한 연후에 단계적으로 확대 나가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그 쌀값 폭락 대책이나 뭐 쌀 생산량 조정 이런 문제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전남도 차원에서도 뭔가 노력해 줘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도 각각의 농민 재정 지원 대책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사태가 이제 계속 악화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도에서는 농가 경영안정 자금으로 일정액을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단히 그 재정 자립도가 낮아가지고 과연 이런 안정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의심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리 농촌 문제의 중요한 그 현실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전라남도가 지난 2014년인가요? 그 주민 발의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조례가 기금 조성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뭐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는 중장기 국가 전략으로 식량 자급률 그 목표치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지자체별로는 가격과 관련해서는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주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지원 조례를 포함해서 기금이 조성이 돼가지고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가격을 보장해주는 가격 지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전라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벼 경영안정 대책비라는 그 기금을 조성을 해서 3헥타 미만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고요. 지금은 이제 5헥타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농가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제도적으로 안착되고 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역과 또 기초단체에서 자기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저가격 보장 지원 기금이 반드시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나라 식량 자급률이 OECD 나라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현재 약 24.6%, 25%에 못 미치고 있는데요. OECD 대부분 나라들이 100%를 다 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OECD 가입국들은
120% 이상 달성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최근에 국가 전략 과제로 50%를 2020년까지 달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지금 매년 5%씩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소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비롯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해서 식량 자급률을 5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와 장치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뭐 쌀값 안정 대책을 논의해 봤는데 지금 전남의 농협조합원 10명 가운데 한 4명 이상이 70세 이상 아닙니까? 이 농촌 고령화 상당히 심각한데 아무리 뭐 이 쌀값 안정 대책을 만든다 하더라도 인력에 대한 어떤 정책이 없는 한 좀 뭐 저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인력에 대한 정책 같은 거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국감 때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에 70세 이상의 조합원 숫자가 약 38%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남이 가장 심각합니다. 전남의 경우 조금 전 말씀하신 40%를 상회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약 45%, 그리고 전북과 경남이 약 40%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고령화가 결국은 또 이 농업을 상당히 피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화 영농 같은 이러한 대책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젊은 후계농들을 많이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귀농 인구들을 늘려가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대책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강력한 그 지원책을 마련해서 결국은 농업 인구를 이렇게 젊은 인력으로 많이 대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정부와 지자체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 그 여러 말씀 많이 잘 들었는데 끝으로 이제 이런 20년 전으로 폭락한 쌀값 농민들의 상심과 분노를 좀 상쇄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말씀으로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정인학 국회의원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정부가 지금 마늘이나 배추나 무 같은 이런 필수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은 오르면 반드시 또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부의 대책이 반농민적으로 또 반농업적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결국은 쌀값 안정하는데 쌀값을 안정시키는데 투입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합장님. 네. 예, 아까 농촌 인력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잠깐 저희 그 순천농협이 그 인력지원센터를 금년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초기입니다만은 이게 안정화되면 위탁영농까지를 우리 농협 직접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 격리 가지고 쌀 문제 해결이 저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생산 조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아까 그 수입 대체 효과도 있고 하는 사료작물을 적극 권장하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범 사업을 좀 해야 될 것이고 이 시범 사업은 직불금 아까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직불금과 관계되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정 의원님께 농정 예산에 반영해서 시범 사업을 내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그 국정에 건의를 해주십사 하면서 꼭 그러게 되면 우리 순천이 시범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지부장님 마지막 말씀. 네. 쌀 한 조국 40kg 한 가마니가 담배 한 보루값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개 사료값만도 못한 가격으로 나락이 폭락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 백남기 농민께서 서울에 올라가서 민중 총궐기를 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쌀값 21만 원 보장과 나락값을 항구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완비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년 연속 풍년이라는 미명하에 농민들은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재고관리 및 쌀 대책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제도적 장치와 양곡 관리에
충분한 역량을 만들어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땀 흘려 일한 만큼 보상받고 특히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는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의 합리적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포함한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서 이제는 농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가격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농정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형마트에서 빵 매출액이 쌀을 앞지른 지 이미 오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발표한 국민 쌀 소비량을 보면 지난해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70g 정도로 밥 2공기가 채 되지 않았는데요.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속담이 무색해지는 요즘입니다. 최근 수년간 풍년농사로 쌀 공급량은 늘고 소비는 대폭 줄면서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난 농민들의 탄식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쌀 시장 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쌀 생산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면서 식량 주권도 지키는 정책. 있다면 빨리 실행에 옮기는 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MBC 토론 갑론을박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